안녕하세요. 나문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황씨 여자 이름을 정통 성명을 한번 풀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름을 이제 다스릴 리자, 정성스러울 루자인데 한번 풀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페 게시판에 질문하시면 무료름표를 해드리니까요. 네이버 카페나 다음 카페 게시판에 질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성명학 이론은 이제 우리가 이름 장명법을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이 장문법에는 다양한 이제 주장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한자 사주 수리 성명학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다수 성명학 이론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외에 뭐 주역 성명학, 곡획 성명학, 자획 자원행 성명학, 신살 성명학, 육수 성명학, 발격 성명학, 한글 성명학, 그다음에 대수 성명학, 실증 성명학, 기타 이제 다양한 성명학 이론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번 시간에는 이제 여기 가운데서 한자 사주 수리 성명으로 한번 풀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자 사주 수리 성명학으로 이름을 풀이할 때 여기 한자로 사주에 맞는 한자로 이름을 짓는다. 그 다음에 사주에 맞는 이름을 짓는다. 수리 장목 이름을 짓는다고 할 때 여기서 이제 정통 성명학에는 첫째 1단계 음영오행, 발음은 소리오행이라는데요. 상생이 되는 이름을 짓는 것이 원칙이겠고 획수음양상으로 음양이 조화되는 이름을 짓고 그 다음에 수리 장명법 80일 수리 성명학으로 이제 좋은 이름을 짓고 그 다음에 이제 분파되는 이름을 피하고 그 다음에 이제 불용 한자를 이름에 쓰지 않고 사주 희용신 장명법이라고 해서 자원행으로 좋은 이름을 짓고 본인 및 부모 사주와 충하지 않은 이름을 짓는다. 이것이 이제 우리가 한자 사주 수리 장명법이라고 보시면 좀 되겠습니다. 자원행, 특히 이제 자원행이 진실, 희용신 장명법이라는 게 있는데, 사주 분석을 해야 됩니다. 사주를 정밀하게 분석해서 사주에 좋은 균을 가진 한자로 이렇게 장명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 사주를 무시하고 장명한다든지, 목화토금술 개수해가지고 무조건 사주에 없는 명으로 장명하는 것도 잘못된 장명법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뭐 성과 이름이 자원행 상생이면 좋고, 상극이 되면 나쁘다든지 이런 것은 절대 상생 논리는 위험하다. 그래서 이렇게 만약에 장명하게 되면 다시 개명을 해야 됩니다. 자, 황이라는 이름 한번 풀이해 보죠. 황이라고 하는 것은 황이루는 이응해의자는 토니까 발음오행으로 토화로 상생에 되는 좋은 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입신대길격으로 좋은 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획수음양으로 이제 음양이 조화된 이름을 줬는데 황은 10액이니까 음이고 그다음에 이는 6액이니까 음이고 루자는 정성스러울 루자, 정성스러울 루자는 15액이 양이에요. 그래서 음양이 고루 갖춰져 있어 성격이 원만하고 운세 그림의 안정적인 어떤 구성에 대해서 좋은 이름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발음 형상으로 보면 황이로라는 이름이 토토화로 상생이 되고 그 다음에 획수음양으로 양으로 음양이 이제 홀짝이 섞여져 있어 완벽하게 음양이 조화된 이름이고 황유라의 이름은 이름 한자가 상하좌우로 쪼개지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이름을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요. 두 번째 이제 이게 불용 한자인지 한번 확인해 봐야 되는데요. 다스릴 리자는 뭐 관리나 공직을 의미하고 정성스러울 루자라고 하는 것은 지극하고 성품을 갖고 있어서 이게 한자 뜻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이름에 사용할 수 있는 좋은 이름이라 이렇게 보시면 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80일 수리 성명학으로 80일 수리 성명학으로 좋은 이름을 줘야 되는데 황씨 성씨를 갖고 있는 분들이 80일 수리 이상으로 이제 좋은 획수를 한번 짓는 그 도표를 한번 보시면은 황이 10액이니까 그 첫 번째 이름, 두 번째 이름 이렇게 합해가지고 80일 수리가 이제 길격이 성립이 되는데요. 한번 조합을 보면 황씨 성이 12액이니까 첫 번째 만약에 4액 오게 되면은 두 번째 9액, 13액, 21액이 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첫 번째 9액이 오면은 4액, 10액, 20액 숫자. 그 다음에 13액이 오게 되면은 4액, 20액. 그 다음에 12액이 오게 되면은 5, 9, 11, 17, 27 이런 이제 조합으로
이루어져야 80일 수리 성묘하고 좋은 이름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황이루라는 이름 한번 분석해 보면 이가 6획이고 루자가 15획인데 이게 초년운 원격이 돼요. 21획으로 좋습니다. 그래서 자립격, 복용문, 두령으로 좋고요. 그 다음에 장년운세는 이제 성씨, 황씨가 12획에다가 이자 6획을 넣으면 18획으로 좋습니다. 그래서 발전격으로 좋게 작용하고요. 다만 이제 중년운세는 이제 황씨 성에다가 루자를 더하니까 27획은 좋지 않습니다. 중간격, 매사, 좌절, 구소수 주의해야 되고요. 말년운세는 황이로 12, 6, 5를 15를 더하면 33으로 등용격으로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황이라임을 다시 한번 분석해 보면은 초년운세는 21획으로 좋고 장년운세는 18획으로 좋고 말년운세는 33획으로 이렇게 좋습니다만은 중년운세가 12획, 15획으로 27획으로 나쁘기 때문에 중단격으로 상당히 좋지 않은 이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년운세가 27획이 돼서 중단격이 됐거든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황과 루자는 27획은 나쁘다. 그러니까 황씨 성과 끝자로 합이 27획이 돼서 발생하는 수령의 치명적 오류가 있어서 지나친 욕망으로 인해 구설수에 오르거나 중도의 좌절로 우려가 있는 높은 있는 큰 허들, 이기심을 버려 극복할 수 있는 수다. 그래서 매사 좌절지상으로 좋지 않은 이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주상으로 한번 좋은지 한번 분석해 보면 기운년, 정축월, 신축, 경자일에 태어나서 신금일간이 축월에 태어났어요. 추운 겨울철에 태어났으니까 사주에 불을 차지해야 되는데 불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이런 사주는 이제 목오행, 화오행은 좋은데 뭐 토오행, 금오행, 수오행은 사주에 좋지 않은 기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금일간이 축월에 태어나서 목화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성소를 루자는 화오행으로 사주에 종이를 가진 한자로 좋은데 이 다슬리자는 이제 수오행을 가진 한자예요. 겨울 사주에 차가운 물은 사주에 맞지 않은 기운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금일간이 축월에 태어나서 꽁꽁 얼어붙은 한겨울이 차가운 사주. 그래서 사주를 따뜻하게 녹여주는 생명을 불어넣을 화라든지 목기운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주. 그래서 이름을 질 때 시용생 장면법으로 사주를 분석해서 줘야 되겠습니다. 어쨌든 그 다음에 이제 분파 폐명 이거는 이제 황유라는 이름이 성과 이름이 좌우 또는 상으로 갈라지 않아 좋은 이름이고요. 그 다음에 본인의 부모 사주와 충하지 않기 때문에 좋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종합적으로 보면 좌우행이니까 불이 차한다. 그래서 다슬리자는 수행으로 겨울철에 태어난 사주에 본인 사주를 더 차갑게 기운해서 운세 흐름을 방해하고 중년 수리가 27획이 되기 때문에 중년에 좌절 시비가 생길 수 있어서 흉한 이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이나 네이버 검색에서 남은자문촌을 검색하시면은 홈페이지가 있고 카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료로 푸는 네이버 카페 단카페, 그 다음에 장명계명 사중갑 태길은 홈페이지나 전화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맥 처방, 터감정, 수맥도 기도자기는 대한수맥 감정원에 한번 문의해 보실 때 요게 이제 대한수맥 감정원에서 이렇게 판매하고 있는 수맥이나 유해파를 차단하는 이제 생기도작이고요. 여기에 기도작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장점, 효과 한번 읽어보시고 궁금한 이상은 대한수맥 감정원에 문의를 해보실 때 예를 들어서 이제 수맥이 내가 거주하고 있는 이 공간, 잠자는 공간을 지나갈 때는 원인 모를 신체적 고통으로 고생하시는 분이 많이 있으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특히 이제 사업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돈이 모이지 않고 새 나가는 경우, 이럴 때는 이제 가게 출입구나 사무실, 공장 입구로 수맥이 지나는 경우가 많이 있으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새롭게 건축 예정지나 상가, 공장, 전원주택, 모델하우스 대형 건물 질 때 전문가의 출장 감정 시공을 한번 받아보시기 바랍니다.